내서니얼 윙게이트 피슬리, 그는 미스케토닉 대학의 교수로 아내와 3명의 자녀를 두며 평탄하고 행복한 삶을 살던 한 가정의 아버지였습니다. 하지만 1908년 5월 14일 그는 대학의 강의실에서 여느 때와 같이 정치학에 관한 강의를 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갑자기 그의 눈앞에서 기이한 모습을 한 형체들이 아른거리기 시작하더니 그는 희미하게 보이는 혼란스러운 이미지들과 함께 의식을 잃게 됩니다. 병원으로 이송된 피슬리는 16시간이 지난 뒤에야 깨어나게 되었는데, 정신을 차린 인물은 대학에서 강의를 하던 피슬리가 아닌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병원에서 깨어난 그는 마치 모국어를 외국어처럼 말하기 시작하였고, 평생 사용한 언어를 처음 말하는 듯한 기이한 어조로 발음을 하며 인간의 몸을 움직일 줄 모르는 사람처럼 막 태어난 갓난아기처럼 사지를 움직이는 것이었죠. 의사들은 이러한 모습에 그저 기억장애 혹은 인격장애 정도로만 생각하였습니다. 그렇게 의식을 잃기 전과 확연히 달라진 그는 병실이라는 작은 방에서 언어와 관습부터 시작하여 인간 세상의 모든 것을 빠르게 배워나가기 시작했는데요. 놀라운 속도로 지식을 습득하던 그는 외출 허가가 내려지자마자 곧바로 대학의 도서관으로 향하게 되었는데, 그는 도서관의 책들을 한번 넘겨보는 것만으로 그 모든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문화와 역사를 시작으로 과학과 기술과 같은 전문 영역을 비롯하여 미치광이 아라빈이 작성하였다는 네크로노미콘과 같은 마도서에 이르기까지 온갖 책들을 망라하면서 지식을 습득하게 되었죠. 무엇보다도 그와 마주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표정과 말투에서 까닭 모를 두려움과 반감을 느꼈으며, 이는 그의 가족들 역시 마찬가지였죠. 1910년 참다 못한 그의 아내는 피슬리가 아닌 마치 외계인이 그의 몸을 차지한 것 같다며 이혼을 결심하였고, 그녀가 자녀들마저 데려가게 되면서 피슬리는 2번 다시 가족들의 얼굴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피슬리는 바뀌어버린 인격 탓에 교수직은 물론이고 인간 관계뿐 아니라 가족들과의 유대마저 무너져 내려갔습니다. 예전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라 믿고 그를 기다려준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바로 8살 난 꼬마 아이, 그의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1913년 9월 27일 피슬리는 활달한 모습으로 잠에서 깨어났는데, 이전과는 다르게 시체처럼 생기가 없는 사람이 아닌 표정을 드러낸 생기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날 그는 다른 인격체가 아닌 비로소 본연의 자아 내서니얼 윙게이트 피슬리로 5년 만에 깨어난 것이었죠. 그렇게 제정신을 차린 그는 자신을 찾아온 둘째 아들과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자신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몰랐던 그는 이를 먼저 조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피슬리는 자신과 같은 사례를 찾는 것부터 시작하여 신화나 민담, 악마가 인간의 영혼을 점령했다는 도시 전설까지 조금이라도 관계가 있을 법한 일들을 샅샅이 조사하였고, 결국 그는 오랜 민담과 구전에서 자신의 병증과 비슷한 기묘한 이야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3m의 신장에 울퉁불퉁한 비늘 모양의 피부, 몸통에서 4개로 뻗어나온 원통 모양의 손과 큼지막한 집게손, 꽃 모양의 부속기관이 달린 머리까지, 이는 인류가 출현하기 5천만 년 전까지 생존하였던 이스라는 은하에서 지구로 찾아온 외계 종족의 모습입니다. 특히 그들은 외계 종족들 중에서 시간의 비밀을 파헤친 유일한 자들이었고, 그 때문에 그들은 가장 위대한 종족이라고 불리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뛰어난 과학력과 예리한 정신으로 자신의 정신을 과거나 미래에 투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고,
그로써 영겁의 시간을 통과하여 모든 시대의 지식을 연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도서관에는 지구에 존재하는 종족들의 언어, 문화, 예술, 그리고 정신세계까지 종족에 관한 모든 것을 문서와 그림으로 표현하여 저장되어 있었고, 또한 한 종족의 탄생부터 이미 예견되어 있는 종족의 멸망과 같은 그들의 미래 운명까지도 기록되어 있었죠. 또한 위대한 종족들 중 지성이 뛰어난 몇몇 자들은 시간과 공간을 넘나들며 원하는 시대에서 가장 뛰어난 생물체를 선택하여 그 생물체에게 자신의 정신을 투영할 수 있었는데요. 그들은 투영한 생물체의 몸에서 그 시대에 축적된 정보와 기술들을 습득하며 자신들의 방대한 도서관에 기록해 나갔습니다. 한편 대체된 본래의 정신은 대치자의 신체로 들어가 위대한 종족에게 극진한 보살핌을 받게 되는데요. 만일 그들에게 협조하며 위대한 자들을 위해 일하게 될 경우 대가로서 그들의 방대한 도서관을 열람할 수 있는 특혜가 주어졌습니다. 당연히 대체자들은 종족의 미래가 자신들의 모든 것이 기록된 이 도서관의 정보를 간절히 원하게 되었고, 자연스레 그들은 열람할 권리를 얻기 위해 위대한 종족에게 협력하게 됩니다. 설령 그들이 원래 몸으로 돌아갔을 때 그에 관한 모든 기억들이 지워지게 될 것이라 하더라도 말이죠. 그렇게 협력한 이들 중에는 지구에서 온 인간이었던 교수 피슬리 역시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한편 미래를 살펴보던 위대한 종족은 지구에 살고 있는 자신들 역시도 날아다니는 폴립이라는 날카로운 바람소리를 내는 고대의 생명체에게 멸망하게 될 것임을 직감하고 있었는데요. 이는 그들이 지닌 뛰어난 과학기술로도 막을 수 없는 운명이었고, 결국 몇몇 지성이 뛰어난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는 죽음을 각오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생명체로 투영하여 죽음을 피한 소수의 위대한 종족은 인류의 다음 종인 인류 멸망 이후 새로이 도래할 갑각류 종족으로 투영하며 전이한 새로운 생물의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사실상 정신체에 가까운 그들의 종족은 계속해서 생존하게 됩니다. 피슬리는 이 모든 것을 자신의 꿈과 미나로만 어렴풋이 알고 있었기에 더 자세한 기억을 파악하기 위해 그는 오래된 원주민의 전설을 따라 호주로 향하게 됩니다. 위대한 종족을 위하여 일을 하였던 기억들은 이미 지워졌지만 그의 무의식과 꿈속에서 희미한 기억의 단편들이 남아 있었는데요. 그는 결국 기억의 단편들을 따라 집요하게 찾아다니던 끝에 자신이 일하였던 위대한 자들의 석조 건물을 찾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건물의 문서고에서 피슬리는 자신의 글씨와 똑같은 필기체를 발견하게 되었는데, 이 글씨를 보자 그는 자신이 위대한 종족을 위해 일하고 있었음을, 그리고 잃어버린 기억을 다시 떠올리게 됩니다. 그는 1억 5천만 년 전 자신의 정신이 뒤바뀐 사실부터 시작하여 그들의 도서관을 통해 우주의 비밀들을 비롯한 장대한 기록들을 살펴보았음을, 그리고 위대한 종족들이 날카로운 바람소리를 내는 날아다니는 폴립들에게 학살당하며 몇몇을 제외한 대부분이 죽어 멸종하였다는 사실마저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억을 되찾는 순간 그는 인간이 받아들일 수 없는 충격적인 사실과 마주하며 미쳐버리게 되면서 정신없이 건물 밖으로 뛰쳐나가버립니다. 그는 나중에서야 제정신을 차리게 되었지만 이미 주변에는 황량한 모래밖에 없는 호주의 사막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자신이 보고 기억한 것들이 꿈인지 현실인지조차 분간하지 못하는 상태였죠. 그가 도서관에서 확인한 비밀들은 인류의 운명이 걸린 중대한 사실일지도 몰랐지만 구태여 자신이 알고 있는 확실치 않은 사실들을 세상에 알리진 않았습니다. 다만 오직 자신을 항상 믿어주던 하나뿐이 남지 않은 가족인 둘째 아들만은 제외하고 말이죠.